이제 죽다 보면 알게 되는 게 해양 쓰레기의 거의 대부분이 어업용 폐기물이거든요. 그물 같은 거, 통발 같은 걸 꺼내다 보면 시야가 거의 10cm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거기에 걸리거나 같이 끌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버텨요? 2톤 반, 2톤 반. 2,500kg인데 네. 그렇게 무거우면 안 되고 뭐 한 1.5톤은 1,500kg 정도 된. 아 저번 이걸로도 못 올려가지고 이 물하로 열로 올려놨어. 줄로 묶어가지고 앵카. 앵카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런 것들이가 뭐 키로수로 몇백 킬로 된 것들이지. 쓰레기도 막 그물 이런 건 엄청 막 들르지도 못해. 두세 명이 들이지도 못해. 이거 다 올려놔가지고 칼로 막 잘라서 받아가지고. 여기 냄새 엄청 나겠다. 그쵸? 내가 다 청소해. 물 전기로 해서 쫙 끓여서 다 내요. 얘는 진짜 무거운 거라서. 어휴, 묵직하게 가지고. 이거 보기에도 그냥 비싸 보인다. 아, 내려가서 탱크 값은 벌고 와야겠어. 우선 다이버의 안전을 생각해서 저는 더욱더 많이 그걸 치우고 있어요. 물론 바다가 정화가 되고 깨끗해서 좋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다이버의 안전을 위해서 막 폐그물, 준한 로프 뭐 어민들이 다 버린 거겠죠. 이런 것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막 그물처럼 막 깔려 있어. 그러면 서툰 다이버들은 가다가 거기에 걸리면 사고도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러 왔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보고 되돌아가는 모습이라든지 간혹가다 교육 중에 이렇게 그물에 걸리려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배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로프가 거의 반 수면에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요. 로프나 그물들이 이렇게 스크류에 이렇게 감겨버리는 경우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종종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가장 먼 곳은 다른 배를 타고 약 1시간 동안 나가서 공기통 2개를 쓸 동안 이렇게 잘라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거를 하면서 약간 아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물 같은 데를 이렇게 할 때는 그 그물에 이렇게 꼬인다, 말린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거 작업을 할 때는 혼자서 다니지 않고 2명씩 이상을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다이빙을 합니다. 버려진 쓰레기나 또는 그 폐그물들 어구를 통해서 실제 이제 해양 사고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체 해양 사고 중에 2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부유물에 의한 선박 사고 등이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약 13%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은 너무 작은 물고기를 잡는다 그래서 없어진 그물이 있어요. 삼중어망이라고 해서 삼마이라고 불리는 그물이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너무 그물이 얇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가 수중 환경을 구경하려고 진행하다 보면 그 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물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희가 장비를 다 착용하고 이 그물이 걸려서 사실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한참을 물속에서 헤매다가 그때는 저희가 이제 다이버용 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서 장비를 벗어놓고 맨몸으로 그물을 다 끊고
장비를 다시 착용하고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작은 쓰레기가 아니라 큰 어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다이빙을 하는 도중에 슈트나 웨이트에 걸려서 상승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바둥바둥 하다 보면 호흡이 딸려서 좀 위험을 초래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구들과 어구들 사이사이에 있는 낚시 바늘들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해요. 어업 쓰레기들은 비단 우리나라 어선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만큼 외국 어선의 어업 쓰레기들도 그 양이 상당하다고 합니다.